대출금리가 올라갈 상황입니다. 대출금리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9월에 금리 올리면 우리나라도 10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죠? 첫 번째는 물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율, 그리고 세 번째는 채권금리. 요 세 가지에다가 최근에 이제 하는 위원들이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금리가 올라갈 상황이냐 떨어질 상황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지금 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2.3%로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농축수산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업 제품은 그대로, 그다음에 전기, 서비스 이런 것들 올라갔는데 석유류가 폭락하면서 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물가 현황을 보면요, 석유류만 저렇게 많이 떨어졌지 석유류도 지금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지금 다른 물가를, 생활 물가를 생각을 해보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물가는 의식, 주인데 주는 하도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안 넣었는데 개인 간 중고 거래하는 거 말고요, 개인 간 집 매매는 중고 거래죠. 그거 말고 신축 아파트 분양가 맨날 올라간다고 하죠. 더 많이 올려야 된다고 하죠. 건설사들 죽는다고. 그 다음에 채소류가 7.1% 튀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비교해서. 그럼 7.8% 올랐답니다. 이거는 지난달도 아니고 작년 같은 기간부터. 의식주가 폭등하는데 물가는 도대체 어디서 잡혀가지고, 석유값 잡혔다고 하는데 어디서 잡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마침 그리고 또 지금 시금치 이야기를 잘 하셨는데 상추 83.3%, 시금치 66.9% 대비로 지난달에 비해서 채소류 가격이 폭등을 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물가를 도대체 어떻게 책정하는 거냐. 그래서 농산물 유통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과연 그거밖에 안 올랐을까 라고 생각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자, 상추 같은 경우요, 상추가 이제 적상추, 청상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전년 동월 대비로, 전년에 쭉 올랐다가 좀 떨어졌다가 저번 달에 갑자기 폭등을 했죠. 그랬을 때 전년 동월 대비로도 30% 가까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소매가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그 전월 대비로 130%, 115%가 올랐다. 그리고 시금치도 전년 동월 대비로는 조금 떨어졌지만 전월 대비로 132%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시금치 비싸니까 요즘에는 시금치 대신 우엉 잔뜩 채워 넣잖아요. 그리고 전월 대비로 뭐 오이 이런 것도 폭등하고 토마토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되죠. 소매가가 아니라 도매가가 아닐까. 도매가는 더 심합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 적상추, 청상추는 각각 88%, 76% 올랐고요. 그 다음에 전월 대비로는 150%, 160% 튀었다. 문제는 뭐예요? 도매가가 그 다음에 소매가로 번져가죠. 그러니까 도매가가 이만큼 튀었다는 거는 소매가 올라가는 게 아직 더 남았다는 소리죠. 그 다음 시금치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로 136%가 튀었다. 그러니까 도대체 통계청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시금치 가격, 상추 가격 그래가지고 채소류가 7.1%밖에 안 올라갔다 이런 통계를 내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물가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물가 책정이 2.3%가 말이 되는 소리냐. 지금 2.3% 오른 것 같아요? 2.3%는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1년 전보다 물가가 2.3%밖에 안 오른 것 같아요. 훨씬 많이 올랐죠. 그런데 어떤 통계를 보고 자꾸 저런 식으로 내는지도 의문이 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 통계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의식주 이야기했을 때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비중을 많이 넣는 주거비 또 물가에 반영이 많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은 저게 잡히는 물가가 아니라는 거죠. 하반기에는 또 물가가 다시 3% 안팎으로 등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2%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석유류의 가격 하락 영향이 컸는데 기저효과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야기했으니까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작년 7월쯤에는 유가가 100달러가 넘어갔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80달러대니까 석유류 가격 하락이 심하지만 지금 9월에도 감탄 이야기 나오고 있죠. 석유류 빼고 나머지는 다 고공행진인데 석유류가 워낙 영향을 주는 곳이 많죠. 유가가 영향을 주는 곳이 많은 게
예를 들어서 냉동 탑차로 이동할 때, 그 다음에 뭐 운송비나, 그 다음에 뭐 냉장비, 이런 거에 유가가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기 중간 마진이 굉장히 세죠. 중간 마진이 굉장히 세서 유가 반영폭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다 고공행진 중인데 유가가 어느 정도 낮춰져서 잡힌 건데,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그게 전년 동월 대비보다 높아지게 되면은 물가가 3%대에서 안 끝날 수도 있다 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흑해 곡물 협정 종료로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식량 가격 지수다. 그래서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오르고 있고, 여기 해바라기 CU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본격 시작이죠. 지금 올랐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게 아니라 흑해 곡물 협정이 종료가 됐어요? 언제 저거 다시 될 거예요? 안 된다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펙에서는 지금 기름값을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에서도 지금 감산을 9월까지 연장했죠. 하루 100만 배럴 감산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감산을 연장하거나 규모를 늘릴 수도 있다. 왜?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우디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집 가지신 분들 집 비싸게 팔고 싶잖아요. 내가 싸게 팔고 싶지 않잖아요. 똑같은 집 한 채인데 요거 팔면 없어지잖아요. 기름도 계속 캐면 없어져요. 기름도 계속 캐면 없어지죠. 그러면 조금 캐가지고 비싸게 팔고 싶겠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근데 코로나 터지고 했을 때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니까, 근데 요거 갑자기 또 멈춰버리고 하면은 또 수요도 줄었는데 멈춰가지고 가격도 높게 못 받고 그러면은 수익이 안 되니까 거기다 플러스로 셰일 오일 죽이려고 그때 그렇게 했던 거지만, 지금은 이제 벌만큼 벌어봐야죠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사우디가 지금 또 완전히 미국 편이라면 저렇게 나오지도 않을 텐데 중국이 이제 사우디랑 슬금슬금 접근하면서 어느 정도 뒷배를 봐주겠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저런 짓도 하는 거죠. 이런 와중에 환율도 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치가 국가 신용등급을 낮췄을 때 예견이 된 부분이었죠. 이거 저번 주 멤버십 때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 멤버십 때 질문해가지고 제가 그때 달러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으면 미국 채권 가치도 올라갈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 가치가 갑자기 올라갔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글로벌 달러가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원화가 약세로 전환되고 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미국에서 9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봅시다.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우르르 빠져나가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는 금리 차에 따라서 빠져나가는 게 있는데 이게 얼마나 방어가 되느냐. 우리나라는 항상 저런 게 튈 때마다 달러 풀어서 방어를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오히려 금리 인상이 끝났다, 어떤 신호를 내보냈냐.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달러가 아니라 채권으로 돈이 몰릴 거다. 왜냐면 채권 시장은요, 금리 인상 때 사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이 끝날 때 사는 거예요. 왜?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은 채권 가치가 계속 떨어지죠. 왜냐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금리 인상이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더 떨어질 거 없고 채권 가치가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미국 채권에 돈이 몰린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 채권이나 뭐 채권 많이 샀죠, 우리나라가 금리를 동결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채권이 우르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더 위험한 거죠. 그러면 환율이 튈 수 있다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지금도 보시면은 1303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계부채 문제도 있죠. 지금 금통위에서 가계부채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들 모두가 치솟는 가계부채가 금융안정과 성장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가계부채 억제 필요성 등을 이야기하면은 추가적 인상 가능성 이야기하죠.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추가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물가적인 요인, 물가가 잡힐 줄 알았는데 더 올라가고 있고, 이게 예상된 영역도 있죠. 예상된 영역도 있는데 지금 사우디에서 더 감산해가지고 유가 올리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흑해 곡물 협정 종료되는 거, 요 두 가지는 완벽히 예상된 부분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야기했지만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이야 안정될 수 있어도 안정되는 것 같아 보일 때마다 또 1300원씩 뛰고 또 1200원대 내려왔다 싶으면 또 1300원대 뛰고 그러죠. 그러니까 환율도 완전히 안정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미국에서 9월에 금리 인상이 들어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이제는 뭐 반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9월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파월이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발언을 했던 건요. 7월 다음이 9월이기 때문에 그래요. 8월 지표를 보고 9월 지표 나오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보류. 이런 이야기 해놓은 거죠. 다음 달이었다 라고 하면 금리 인상 다시 한다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9월이니까 좀 보자. 이 이야기를 한 거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유가 올라가는 거, 흑계 곡물 협정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응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9월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면 우리나라도 10월에 올리지 않을 명분이 없다. 물가도 올라가고 가계부채도 많이 쌓였고 디레버리징 안 되고 있고 환율도 1,300원대는 위험한 환율이라고 그랬어요. 1,300원대는 경제 위기 때 나오는 환율입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죠. 미국에서 9월에 올리면 한국에서도 10월에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상황인 거고, 왜냐면은 안 올려서 문제가 생기면 하느니 다 뒤집어씁니다. 올려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하느니 뒤집어쓸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뒤집어쓸 문제다. 그러니까 한은에서는 양쪽 다 지금 파월이랑 다르게 중앙은행은 원래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파월은 물가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한은은 뭐 금융 안정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뭘 했냐? 유동성 지원을 하겠다고 했죠. 은행들에게. 이것은 더 위기 상황을 미리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놓고 경고를 하면서 대신에 뱅크런은 나지 않도록, 금리 더 올려도 뱅크런 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채권금리도 튈 거죠. 한전채 발행이 줄었습니다. 한전채 발행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한전채 발행을 줄였어요. 근데 한전채가 지금 흑자가 나고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흑자가 지금 나요. 그 전에 쌓인 적자들이 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지금 한전의 흑자도 금방 적자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은 한전에서 우리나라 지금 채권 많이 푸는 거 문제되는 게 예전에 지금 은행채, 그 다음에 작년에 한전채였죠. 근데 작년에 풀었던 한전채 지금 못 풀게 하려고 정부에서 한전채 풀지 마라 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데 유가가 올라가서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은 한전채도 다시 흘러나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순발행으로. 이런 것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어때요? 채권 금리도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이제 새마을금고 뭐 문제 이야기 나왔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잡힌 건 아니에요. 새마을금고 아직도 위기가 굉장히 심하고 저축은행이나 이런 이금융권 전반적으로 마찬가지고 채권 시장은 앞으로 계속 전망이 좋지 않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기준금리 올라갈 가능성 늘어나고 있죠. 기준금리 올라갈 가능성 대비로 지금 이미 시대금리가 올랐죠. 시대금리 이미 3.75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한은에서도 올라갈 경고를 하고 있고 기준금리가 안 오르더라도 채권금리는 계속 튀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겠냐. 앞으로 계속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 8% 가능성 말씀드렸죠. 8%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상단이.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해야 될 것이 보인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